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저녁 8시입니다. 먼저 투신 자살하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이 목숨을 던져서 의사표시를 한다는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그 고민과 결단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즉 이재수 전 육군 중장 기무사령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를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의 공동 대표입니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이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세월호 사찰 의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사찰이 뭐냐는 겁니다. 사찰이 법률 용어도 아니고 언론이 사찰 하는데 누구 약점을 잡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미행하고 도청하고 한 것으로 인상을 지우기 쉬운데 이 경우에는 그것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구조 수습 과정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현지에서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 자연히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월호 유족들이라든지 거기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한 겁니다. 정보 수집을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보 수집의 목적도 어떻게 하면은 이 사건을 잘 수습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누구를 잡아 넣는다든지 누구 약점을 잡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공익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갑자기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을 수사하라고 특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육군을 배제한 기무사 출신들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은 선동 세력들, 이 정권이 선전했던 것과는 달리 정상적인 대비 계획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계엄령 개짜도 나지 않고 내란 내짜도 나오지 않고 쿠데타 쿠차도 나오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찰 의혹 수사는 관련자 3사람이, 그중엔 장성도 있습니다만 이미 구속이 되었고 옷을 벗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당시 참모장 2사람이 민간인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다행히 좋은 판사를 만나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참 저 일처럼 기쁘게 생각했고 석동현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라면서 그 변론 요지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갑작스러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제가 석동현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마침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그 자살하기 1시간 전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만났을 때는 주로 대화가 앞으로 수사가 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재청구하는 거 아니냐, 영장을 재청구하는 거 아니냐, 다시 또 소환한 거 아니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석동현 변호사는 뭐 이제 재청구할 가능성은 없고 소환하면 또 소환하는 대로 응하면 되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은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면 참 밝은 표정일 텐데 이재수
장군은 그런 표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괴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 군인으로서 이런 대우를 받는 데 대한 자괴감, 자괴감이라는 이 한자 표현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도 있고 이 살맛이 안 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뭐 이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느낌, 자괴감을 제가 이재수 사령관과 최근에 만났던 다른 언론인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이 군인은 명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를 국가와 국민이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명예심이 바로 전시에는 사기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군인으로부터 특히 장교로부터 명예심을 빼앗는 것은 사실은 장교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하들이 또 구속이 돼 있으니까, 현역 부하들은 구속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이분이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어차피 불구속 재판으로 갈 것이니까 느긋하게 심기를 좀 안정시키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시간 전에 그쪽에서 전화를 통화가 이루어졌답니다.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재수 씨의 주거지가 세종시랍니다. 그 부인이 거기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세종시에 가도 되느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석동현 씨가 물론 가도 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전혀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참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수 사령관과 잘 아는 언론인 한 사람이 또 석동현 변호사 통화 직후에 이재수 사령관과 마지막 통화겠죠.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아서 전화를 그랬더니 지금 세종시로 가는 길이다. 세종시에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세종시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별 목소리에 뭐 이상한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생각에서 혹시 영장을 재청구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재수 씨는 이번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으니까 뭐 재청구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안심시키는 말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 직전에 통화한 두 사람의 말을 종합을 하면은 이분이 끝까지 평상심을 잃지 않고 또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받기도 하고 했다가 1시간 뒤에 투신 자살을 했는데 거기 유서 내용을 요지는 보도된 걸 보면은 뭐 다른 내용도 있겠죠. 그걸 보면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간다. 부하들에게 지금 구속된 사람들 말하겠죠. 좀 관용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 인상을 보면은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자존심, 울분 이런 게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세월호 현장에서 기무부대원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그 자료를 또 잘 기록을 해가지고 기무사에서 일종의 백서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정보기관에서는 그런 백서를 만들어 내죠. 거기에 보면은 오고 간 뭐 보고서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이틀 전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 세월호 유가족 도와주라는 문건도 사찰로 취급했나? 이런 내용입니다.
기무사 TF가 2014년 5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만든 150여 건의 보고서를 본지가 조선일보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혐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라는 것부터 어느 사단 아침 점옷이 웃음 체조를 하는데 전국에 맞지 않는다며 제지한 내용도 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세월호 유족들의 심기를 자극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찰입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 작업 과정에 대해 사소한 것도 수시로 설명을 요구하니 별도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실종자 가족들을 잘 대우해야 된다. 이게 사찰입니까? 또 2014년 5월 18일에 작성된 문건에는 기무사령부 지시사항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없도록 현장 활동 시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찰 논란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사가 돼가지고 세 사람이 구속되고 영장까지 청구가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 사건은 군 검찰이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 등 정치적 시류에 영합하여 비록 부분적으로 사소한 임무 범위 일탈은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기무사의 통상적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이었던 일을 무리한 법 해석으로 범죄시하고 현역 장군들인 피의자의 하급자들을 먼저 기소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일반 검찰청에서 전 기무사령관이었던 피의자에게 당신 부하들이 이미 그 일로 다 구속되었는데 상급자인 당신은 군에서 예편했다고 살겠다는 말인가 하고 몰아치는 식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변호인의 시각으로는 억지 논리이고 꿰어 맞추기식 법 집행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또 정말 대한민국의 기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삼성 장군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보기에 그런 구실을 갖다 붙이는지 평균적 상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본 변호인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는 이 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죄를 예단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식의 지시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 삼권 분립의 원칙, 공무원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 법, 그리고 헌법 7조 등에 다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대통령이 유죄 방향으로 말을 이미 해버렸으니까 실무 수사지는 거기에 맞추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여간 용감한 검사, 수사기관 또는 판사가 아니면은 맞춰주려는 게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육군 중장의 죽음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보니까 기재부의 사무관이 열심히 일하다가 졸도해서 병원에 있는데 위문을 갔다고 합니다. 위문을 갔다고. 사무관이 일을 너무 하다가 과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걸 대통령이 위문 갔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은 위헌 소지가 있는 무리한 수사 지시에 의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전 기무 부대장의 빈소는 안 가도 됩니까? 계속 제가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이 사건을 끝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